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랄 아니 겁니다. 의원들도 모르고요. 아, 의외로 모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예.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음. 임대료도 내지 않고 쓰고 있다. 이게 정말 무려 45년 동안. 45년. 자, 그 부분을 네. 어제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광화문 주한미국 대사관 땅의 건물 누가 소유해 줍니까? 대한민국 영토 이죠? 맞습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우리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대사관은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법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특정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합의입니까? 그게 대사관을 지을 때 그때 합의했던 내용이죠. 제가 그걸 색을 달랐는데 없습니다. 그런 협정. 돈 안 낸다는 협정 없습니다. 지금 주한미국 대사관은 연 193억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사관으로서는 45년간 불법이고 무법인 점유 상태입니다. 네, 이미 그 미국과 합의에 의해서 합의 없었다니까요, 장관님. 이전에 관한 합의에 의해서 그 합의를 빨리 지킴으로써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후와 이전 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전 후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와.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네. 미국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쟤네가 제일 비싼 땅에 제일 넓게 쓸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 통해가 직접 시세를 알아보니 1년에 193억입니다. 약 200억이네. 예, 200억이고요. 우리는 내요? 미국에서? 냅니다. 아니 왜? 사거나 냅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은데 사기도 하고요. 사면 이제 월세를 안 내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살 수도 예, 있고. 예, 근데 못 내는 걸 다 합치면 한 달에 47만 불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고. 예. 우린 내고. 미국은 왜 안 내? 그러니까요. 그 협정이 없다니까요. 저 장관도 착각한 게 뭐냐면 네. 이겁니다. 그 전에 저기가 뭐였냐면 한국에 원조를 해주는 유솜 USOM이라고 유솜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협정을 했어요. 이 유솜 기관은 한국의 원조를 담당하니 공짜로 우리가 면제를 해준 그 협정은 있어요. 근데 그 유솜이 물러가면서 80년에 물러갑니다. 네. 철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대사관이 그냥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조금씩 쓰다가. 근데 미국 대사관이 그 유솜을 개성한다는 협정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맺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 한 옮겨 갈게, 이전할게. 그래서 나온 게 용산인데 용산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용산에 지금 청소 중이다. 오염물질 제거 중이다가 2011년부터 15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저기를 비워주기 싫은 겁니다. 저기를 비워서 용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행을 안 하고. 그럼 아까 드린 것처럼 그럼 그 전에 렌트라도 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땅으로 옮겨서 지을 때까지. 그렇죠. 야,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문제도 우리가 요구를 못하면 우리 미국한테 뭘 할 수 있어요? 더 답답한 것은 일본은 받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네, 받고 있습니다. 저 혹시 PPT 있으면 예 보시면요. 아니, 제가 뭐야? 이번에 부탁해서 직접 받은 겁니다. 대사관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체납된 것도 몰아서 받았습니다. 일본한테? 네,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시면 네. 그동안에 안 낸 것까지 일시납까지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매년 받고 있습니다. 아, 일본이 미국한테 받았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렇죠. 미국의 대사관,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일본도 그러면은 받고 있습니다. 대사관한테 한동안은 못 받았나 보네. 그렇죠. 체납은 해소했습니다. 한동안은 못 받다가 그래 받았네. 체납을 일시납으로 받았다 이거구나. 네. 근데 이것도요. 확대시키면 저것도 똑같습니다. 오키나와 미국 기지죠. 일본은 기지 사용료 받습니다. 한국은 평택 받느냐고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계산하면 거기 시세로는 4조입니다. 평택 기지를 우리가 주는 게 비용이 1년당 렌트료가 4조를 받아야 됩니다. 4조가 1조로 저는 알고 있는데. 4조라고 들었습니다. 1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게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분담금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지금 트럼프가 9배를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900%를. 네. 근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 고마워서 이렇게 우리도 경제도 낮았으니까 좀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 다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건설비, 뭐 임금, 뭐 이렇게 용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일목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줘버려요. 다 줘버리면 주한미군이 쓰고 나서 남을 수가 있잖아요. 남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이니까 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돌려줘요. 거의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고 갖고 있다가 미국에 보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까지 받아먹기도 하고 이건 다시 그리고 평택에 미군 기지 지원할 때 그거를 전용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주한미군 대사관뿐 아니라 미국이 하는 그 일들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데 초강대국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이건 또 소파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 주둔에 관한 지휘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이 대사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 이거 배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배임이네. 배임입니다. 이거 적어도 이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한국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상호주의에서 서로 1불씩 받습니다. 아 서로가 그럼 최소한 우리가 차이가 나도 미국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아 그렇지. 상호주의 이거는 그렇죠. 뭐 깔끔하지. 그렇죠. 그렇죠. 1불씩. 1불은 받아요 근데? 서로 1불씩 일부는 또 모르겠습니다. 받아요. 러시아 1불 이루지 마라. 연체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 말 제가 이건 문제 제기할 때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못 하겠대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 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왜 국민 감정이 지금 서로 양해해 줘.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양해해 주는 게 많은데 조지아가 나?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그래, 아니 그 트럼프는요 우리가 매번 다뤘지만 트럼프는 자기한테 굽히면 더 받는다니까.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한테 대등하게 하면은 트럼프가 굽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늘 뭘 얘기합니까? 한국에서 분담금 받기는 뉴욕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쉽다고 자기 늘 월세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거래주의라는 건 뭐냐면 동맹의 역사나 스토리나 그거 관계 안 하고 이제 이익만 얘기했다 그래. 지금이 찬스죠. 찬스지. 지금이 찬스 미국한테 할 얘기죠. 그리고 카츄샤 있잖아요. 일본의 주일미군 카츄샤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 미군을 도와주고 우리 병사들의 상당수를 이게 도와주잖아요. 그것도 수천억. 그 월급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위분담금에 계산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도대체 거기에? 우리나라 방위분담금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면 그 토지 이용료도 안 들어가고 카츄샤 이름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미군이 어디 그 판교 톨게이트 갈 때 돈 내나요? 무료로 다. 에? 다 세금 다 무료로 해주고 뭐 공과금 다 무료로 해주고 아니 뭐 하셨어요 그 원장님은? 아니 제가 협상자가 아니잖아요. 협상자 아니 아니에요? 협상자가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나는 당황했는데 대답 잘하시네. 저는 순간적으로 그때 막 공개하시고 같이 우리 국립외교원 원장 같이 했어요. 국립외교원 원장님들이었는데 뭐 하셨어요? 아, 뭐 책임 큽니다. 아니 이거 진짜 우리나라 뭐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땅 쓰는데 그냥 달라고도 못 아니 하고. 무슨 속국이야? 그런 거죠 사실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참 굴종적인 겁니다. 달라고는 해야지. 아까 전에 최호 앵커님이 지금 우리가 당당히 나가야 된다. 트럼프의 그 성향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브라질의 대통령 지금 굉장히 굽히지 않는 룰라. 네. 먼저 트럼프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했어. 전화해서 지금 뭐라고 CNN과 인터뷰를 했냐면 전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직통번호를 줬대요. 그래서 야 이제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되게 자기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룰라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본인이 먼저 전화하고 네. 중국도 세게 질렀다가 고개 중국이 숙였잖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네. 침묵하니까 갑자기 바로 바꾸면서 나는 되게 시진핑은 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쭈쭈 해주는데 지금 또 방금 속보 나온 게 좀 완전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하나오션 플러스 자회사 5곳을 제재하기로 해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중국이 우리를요? 네, 속보가 나왔는데요. 장 하나오션은 마지막에 미국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박회사 하나오션이 미국에 협조해줬다는 이유로 제재하겠다 해서 지금 조선주가 폭락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완전 마이너스로 변경,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큰 특징이 외교가 지금도 어렵다. 사실 미국이 관세 전쟁하는 게 주 타겟이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한테 145% 매겼더니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도 한 100% 이상 매긴다고 매겼더니 히토류 통제하고 하니까 네. 그러지 말고 110%씩 내리자 그래서 내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또 티각티각 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더 강세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중국이 오히려 강세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한테 너무 고분고분하는 게 다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따질 건 따져야 네. 따져야 트럼프가 대우를 해줍니다.
오면서 베이징의 전문가랑 연결해서 한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바로 속보 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한국은 포지션을 정하라는 아주 단호한 뜻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소만 딱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지금 아주 큰 이슈인데요. 이거는 시진핑이 이제 에이펙 오기에 앞서서 한국 니네 이제 제대로 표명해라. 아니면 이제 미국에 더 이상 그렇게 계속 협조하지 말아라라는 아주 단호한 사인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저분의 분석에는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중국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국 포지션,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 저 말도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 미국에도 올인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중국한테 올인하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올인해야 돼. 왜냐하면 한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러나 이게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홀라당 우리 조선을 자기 유리한 대로 홀라당 먹으려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전해주지 않으면 미국 조선은 완전히 해생불능인데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이익을 받아가면서 우리 위주로 계약 조건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저는 우리가 포지션을 똑바로 하는 게 네, 중요하다. 그게 좋은 포인트네.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거를 우리가 툭하면은 한미 관계에 마스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마스가는 우리의 카드예요. 카드니까 우리는 계속 좀 소극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 마스가를 흔들어야 되는 건데 너무 그걸 협력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냥 기정사실처럼 되버리잖아요. 지금 중국이 우리 하나오션을 제재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어느새 본래는 우리나라 그 HD 현대 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세계 탑이었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중국이 세계 50%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30%입니다. 일본 10%. 그럼 세계 90%가 한중일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하자 그러는데 미국의 조선업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일본은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싫대요. 일본 스스로가 진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유일하게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갑이네. 마스가는 우리의 맞습니다. 최고의 카드예요. 원자력하고 마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이걸 그 잘 갖고 있다가 미국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 하면 우리는 마스가가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마스가를 그냥 기정사실로 줘버리면은 우리가 그 협상력 그래서 오히려 너무 협상에서 도움이 대외적으로 아니죠. 마스가를 앞세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을 네. 자극한 면이 있고 그건 그렇죠. 사실 언더 더 네. 테이블로 그걸 조용히 중국은 경쟁자로서 조용히 해야 견제하는 측면이 된다는 있는 것이죠. 거죠. 네. 야, 외교 어렵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대외 환경이 좋지 않고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한테 맡겨놨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건 그렇죠. 아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유, 야 이거 너무 윤석열은 어렵다, 그렇게 외교. 좋은 여건을 사실 받아놓고서는 저렇게 망쳐놓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이렇게 참.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미중 관세 전쟁, 뭐 아까 뭐 잠깐 이야기가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중국에 관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수입하던 콩을 콩. 안 사.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콩을 수입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콩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트럼프가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혹시 SNS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후 상황 비교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트럼프가 2주 후 한국 에이펙에서 시진핑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올렸고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뭐 콩 수입 안 하고 이러니까 꼬랑지 내리죠. 꼬랑지 내립니다.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조국이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지 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얘는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면 걔도 수입을 그러니까 수입을 중단한 이후에 올린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건 끝났어요. 봄에 이미 계약을 안 했고 네. 이후에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을 향해서 그런 센 메시지를 내자마자 나스닥이 폭락하고 S&P가 폭락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최근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트윗 하나에 엄청난 폭락이 그 하루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뜨악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두 관련한 건 봄에 끝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진 않았고 이제 농민들의 반응과 아. 이제 여러 가지 주가 폭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런 트윗을 올린 이 것 그 같습니다.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네네. 자, 지난달에 마드리드에서 베센터하고 그 허리핑하고 그저 재무장관 회담을 했어요. 부총리급에서 해가지고 이제 웬강권은 이제 타결을 해가지고 11월 10일이 지금 관세 유예한 거를 다시 정리해야 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만 되는 시기야. 그렇지 않으면 140%또 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140%예요? 145%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뭐. 근데 지금 에이펙에서 140이야? 만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틱톡을 갖다가 시진핑이 양보를 해가지고 틱톡을 먹으려고 트럼프가 해가지고 결국은 시진핑이 틱톡은 양보하고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지난 9일 날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 거예요. 아. 제재 내용이 뭐냐면 히토류만 미국이 안 주는 거 아니라 히토류를 다른 나라한테 주더라도 다른 나라가 그 히토류를 사용해서 몰건을 만드는데 그게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이중 용도 물품일 경우에는 그 나라한테 더 앞으로 히토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시대에 이런 무역 제재는 없었다.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다 하고 제가 있는데 너무나 웃기는 게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세컨더리 수십 년 전 아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이 제재해서 못 가게 해요. 네, 우리한테도 그랬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처음으로 그 미국식으로 우리도 한번 히토류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런 시대의 제재는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매기겠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이 히토류를 그러면 왜 추가 제재를 했느냐? 네. 마드리드에서 부총리끼리 만나가지고 한 다음에 지난달에 미국이 자기네가 제재를 가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한 기업들의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그 제재 받은 기업이 50% 이상 투자한 자회사일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건 그 회사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선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요, 이제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한 기업을 제재하면 그 회사의 자회사까지도 다 제재가 되니까 네. 중국이 이걸 우회해서 수입을 해왔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너무 아프죠. 그래 그럼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히토를 했더니 트럼프는 시대의 제재다라 그러면서 100%를 매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또 굽힌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하고 싸우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큰일 났거든. 미국의 이제 구매 시즌이 다가와요.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잖아요. 네. 그때 물가가 오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휘청휘청합니다. 휘청거려요. 따라서 트럼프로서는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에이펙을 가는데 만날 수도 있다라고 꼬리를 내렸고 베센트도 주말 동안에 우리 진전이 있어서 만날 것 같다 또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이 또 한 번 제재를 했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또 뭐 재생에너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기차. 네. 이거를 또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확실히 허점을 봤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꼬리를 내려서 지금 중동에 가 있잖아요. 뭐 중동에서 뭐 한다고 잘난 척하려고 갔는데 네. 트럼프가 좀 꼬리를 내려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그냥 바람으로 가시네요. 아니,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안 일어난 일. 네. 그래서 뭐 결국 그럼 미중 관세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저는 트럼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중 패권 전쟁을 하면 중국 때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착시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맹국가 우방국들을 약탈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고 그게 효과 면에서는 최고죠. 그게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중국은 저렇게 대들지만 다른 나라는 다 죽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속으로는 불만이라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역사를 없애고 가치를 없애고 규범을 없애면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가 친했다가 뭐 내 비밀을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돌려버리면 제일 취약해지는 거예요. 제일 취약해지지. 그게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일본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는 듯 하지만 실제로 중국 때리니까 실제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때리는 척 하지만
사실은 우방국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보시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리려고 내 편들을 같이 이렇게 안고 그렇죠. 갔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은 조금 어렵고 야 한국부터 이따 빨아먹자. 중국도 때리긴 때리는데 때리긴 때리는데. 사생결단으로 자기 손해 봐가면서는 중국을 안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미치다, 주목해야 미쳐. 되는 게 미국이 우리 유일한 동맹국이잖아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때린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실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전자권 전환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빨리 의존을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같은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쥐고 흔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각력을 빨리 증진해야 된다.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그 내전의 기류.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트럼프가 그 미국 도시에다가 자꾸 군대를 예, 파견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럼프가 하는 관세도 똑같고요. 지금 주방위군 투입하는 게 사실상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네. 주방위군을 동원하거나 관세 이것도 사실은 단 한 가지만, 그러니까 비상식이라는 비상시에만 가능하지. 비상시에만 가능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비상시를 다 쓰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비상시라는 거예요. 법원이 제동 걸었잖아. 근데요, 그게 지금 처음 1심 항소심까지 가 있는데 대법원에 가는 게 아직까지 하나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6대3입니다. 아 트럼프가 트럼프 이게- 쪽에 보수 쪽이 6이고 3인데 아. 이게 너무하다 해서 보수도 뒤집을 수는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믿고 있고 아.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끄는 거고요. 그 사이에 뭘 하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 지금 민주당 지배하고 있는 주지사가 있건 한 데를 네. 다 때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 리허설이다 이거. 내년에 여차하면 음. 소요를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방위군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시카고, LA 뭐 이런 데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워싱턴 DC. 네. 그러니까 저기 중간 선거를 안 하거나 윤석열처럼 비상계엄을 해서 진압할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무겁게 나오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그런 데를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 트럼프가 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해. 중간에 끼시니까. 트럼프가 제가 말의 양이 많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그냥 홧김에 중국한테 대해서는 홧김에 그냥 100% 매기겠다고 했었더라도 이건 홧김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네. 이 불법 이민자 색출한다 그래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가서 총격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시가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0년이 지난 반란법을 활용해가지고 반란법을 적용을 시켜요. 발동을 시키고 아이고. 그래서 진압작전에 들어가. 그럼 내전이 벌어진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이고. 그러면 이걸 혼란이 악순환이 되면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이 엄청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중간선거를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2028년 해 트럼프가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는데 대통령으로 만약 안 나올 경우에는 지금 부통령인 벤스를 대통령으로 하고 러시아의 트럼프 메드베데프처럼 벤스 부통령, 트럼프 부통령으로 나와서 다시 계속 트럼프가 실제로는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부통령으로 나오는 건 가능하니까. 네. 그래 나와서 당선이 되고 장기 집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원장님 뇌피셜이 아니라 아니 이게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의 제가 가상 시나리오. 아까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격전이 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빌미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37% 내외 정도의 지지율이거든요. 네. 이 시기점에서 최저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안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다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아까 1조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4조는 시세고요. 시세가. 공시지가가 1조고요. 이 4조도 월세 개념으로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 5조 된 정도 된다고 봐도
평택기지. 그러니까 최대치로 보면 평택이죠. 평택기지 렌트비. 중요한 네. 거는 알겠습니다. 그 월세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네, 빌리는 차용 비용을 내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우리 그 신혜리 기자님이 가셔야 네. 되니까. 네. 아. 근데 지금 반란법 관련해서 지금 명분이 이거잖아요. 폭력 시위. 지금 뭐 군이 필요할 만큼의 폭력 시위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잠깐 영상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보시고 빨리 얘기하고 전 가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영상이죠? 네. 지금 개구리가 보이잖아요. 개구리. 시위인데 시위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거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린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이제 포틀랜드에서 지금 어떤 동물의 그런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폭력적이다. 좌파들이 폭력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군을 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우리나라도 응원봉들 들듯이 그러면 우리 그럼 평화 시위다. 사실상 평화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자전거 퍼레이드 시위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우스꽝스럽게 동물 복장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한 청년이 개구리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게 밈이 돼가지고요. 지금 다 동물의 군단이 지금 나온 그래요? 겁니다. 빌미를 안 주기겠어요. 네,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저렇게 아예 잘했네. 동물 복장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어. 대법원에서도 저런 상황이 정말 폭력이라고 어떻게 판단하기 판단을 어렵죠. 하기 어려운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크리에이티브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잘했어. 보고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런 어떤 즐거운 물론 슬프지만 즐겁게 좀 평화 시위 이런 예.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이 외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이슈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를 보고 와서 예. 중동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네, 중동.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거들으시나요? 거들까요? 저 한 마디만 건드려 봐요. 네. 미국한테 좀 섭섭합니다. 미국한테 섭섭해요? 이따 이스라엘 얘기를 할 텐데 어. 좀 비교해 보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 간직하고 이따가 쏟아냅니다. 한마디 하셨는데. 네, 섭섭한 마음 간직했다가 이따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중동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김덕일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로 출발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노벨상 얘기 잠깐. 노벨상 노벨상.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벨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노벨 평화상. 요번에 노벨 평화상 그 베네수엘라의 야당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예. 여성 정치인이고요. 이 사람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지금 정권이죠,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네, 마두로 이제 맞서서 이제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우는 민주화 투사로서 이번 이제 상을 받았는데 예. 네. 트럼프가 되게 서운해할 법했잖아요. 자기가 네. 받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차도가 수상을 하면서 이 상을 베네수엘라 국민과 그다음에 트럼프에게 좀 헌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마차도가 감사드린다. 트럼프한테 트럼프에게. 영광을 네.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정권을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왔었고 예.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그 마두로 정권을 이제 테러 조직이다,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지금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마차도가 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베네수엘라한테 지금 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마두로는 나쁜 정권인데 그것에 맞서 싸우는 마차도가 상을 탔다 이번에.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아랍과 이슬람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베네수엘라 이제 우고 차베스라는 또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스라엘과 단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마차도가 내가 만약에 관계 개선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만든다면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다 내가 대사관을 세우겠다. 요거는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할 만한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제3의 성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고 네. 알고 봤더니 또 네타냐후의 어떻게 보면 우파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정당과도 어떤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왔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친 트럼프, 친 네타냐후 인사가 이번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아랍 이슬람권 또 다른 쪽에서도 좀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살짝만 보태면 미국 반응이 좀
두 개 달랐어요. 백악관은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백악관은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예.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작년에 잘한 거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암시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거는 아무튼 약간 좀 미국적 시각이 많이 들어간 시상이라고 봐야겠군요. 제가 노르웨이 이 노벨상 평화상 수상위원회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잘못 줄 경우에는 뭐 경제 제재가 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뭐 연어라든가 뭐 이런 거 수출할 때. 우리 그래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금년에 전쟁을 뭐 자신이 7개 지금 중단했고 요번에 중동에 또 해서 8개인데 8개. 예. 요번에 와가지고 김정은까지 만나면 내년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내년- 설득을 해서 요번에 만나게 내년도 하는 게 그렇고 만약에 북핵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러우 전쟁도 해결하고 한다면 내년 1월 말에 저는- 마감하거든. 내년 저 노벨상은. 저는 네. 노벨 평화상 2연패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져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를 가져가라. 들어서. 예. 가져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서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예. 귀환시켜 버렸습니다. 오. 그리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명 예. 석방시켜 버렸습니다. 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분 좋게 트럼프가 찾아가서 예. 내가 요거 종식시켰다 이놈들아, 예. 내가 평화상이다 하고 또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 네타냐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과 네타냐후의 발언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Mr. President, Benjamin Netanyahu, the Prime Minister, has not gone so far as to say the war is over. In your view, is the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over? War is over. The war is over. Okay, you understand that? Mr. President, is the ceasefire going to hold? Are you confident the ceasefire will hold? Say it. Are you confident that the ceasefire is going to hold? I think so. I think it's going to hold. I think people are a lot of reasons why it's going to hold, but I think people are tired of it. It's been centuries. Okay, not just recent. It's been centuries. I think people are tired of it. Yeah, the ceasefire is going to hold, and we'll it holds. כי בכוחות משותפים אנחנו השגנו ניצחונות אדירים. המערכה לא תמה. יש עדיין אתגרים ביטחוניים גדולים מאוד לפנינו. חלק מאויבינו מנסים להשתקם כדי לתקוף אותנו שוב. וכמו שאומרים אצלנו, אנחנו על זה. 야, 다르네. 완전 다르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 휴전안을 해서 그 1단계 철군하는 라인대로 지금 이스라엘군이 철군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20명은 귀환을 했고 문제는 네. 이제 유해인데요. 유해는 4구만 지금 인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아, 하마스에서 네, 이스라엘로. 유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어디에다 매장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 하마스가 못 찾고 있어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찾고 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 맞는지. 예.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런 협상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시각이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뭐 예전에 바빌론 유수에서 유대인을 구했던 키루스 페르시아 황제에 비유하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 선거 나오면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지금 난리 아니 났고. 그러면 난리 났습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에도 뭔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것은 아마 다음 단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단계만 지금 현재 협의를 한 상황이고 이제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이제 가자 평화 이제 회의가 하면서 이제 뭐 설명식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질 경우에 만약에 그럼 서로 간에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또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네.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지 않습니까? 근데 무장 해제가 잘 되지 않고 어떤 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에르도안이 아니라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한 또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눈치 안 보고 또 공격할 수 있어요?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아까 좀 서운하다고 미국한테 했던 게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한테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이제 무력으로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평화 시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당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타냐후 같은 돌발 행동하는 것을 아마 막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많이 압박을 했었죠. 네타냐후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 친구가 하나도 없을까. 전 세계에서 좀 외톨이가 된다. 그리고 지초에서 일단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심한 대화도 나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가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서로 간에 친분이 있고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공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트럼프한테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지식인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보려면 네. 지금 테러가 하마스가 한 거는 참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서 죽은 게 1,0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자 지구에 몇 명 죽었냐? 6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럼 몇 배죠? 1,000만, 10만, 600배. 600배가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인질 뭐 20명 남은 거 돌려보내고 또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2,000명 가까이 석방을 했다고. 아, 이스라엘 잘했네? 그게 아닙니다. 지금 6만 명이 죽었어요. 6만 명. 근데 하마스가 한 행위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1,000명 네. 죽었거든요. 근데 1,000명 죽었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보복을 해도 한 2,000명, 3,000명 죽였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6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하마스가 지금 그 무장해제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워낙 가혹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생존 수단으로서 숨겨가지고라도 무장해제를 100%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줘서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국가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로. 근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두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들은 이스라엘이 장악하는 세계 언론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보더라고. 두 국가론이 돼야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유럽에 가면 상식적으로 두 국가론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있다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과 미국의 언론만 보다 보니까 그냥 뭐 트럼프가 굉장히 잘했나 보다만 보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아주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건 맞죠. 그나마 이제 평화 좀 휴전이라도 된 거는 다행이지만 네. 냉철하게 평가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예, 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건 요건 그건 이제 다양한 일. 예, 종결이 네. 돼야 되니까. 네. 그 하마스가 우리는 이제 테러 집단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합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저는 이제 그래서 두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네. 기자회견도 하고 네. 했었는데 아직은 우리는 미국을 자각할까 봐 우리가 못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프랑스, 영국하고 다 유럽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장 해제를 하면 이 정권이 바뀌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라크 때도 그렇고 보면 이란 때도 그렇고 이게 결국 바깥에서 이식된 정부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조금만 틀어지면 지금 네타냐후가 끝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네. 들어가 가지고 다시 진압하겠다는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사실은 저도 바라지만 2차 때가 지금 1차보다는 훨씬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 오기까지 우선 이제 빌드업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인도주의적 위기가 크게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해서 두 국가 해결책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도 인정하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것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제 통치에서 배제해야 된다. 요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카타르와 이제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근데 요번에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카타르와 튀르키예, 그냥 튀르키예가 요번에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해서 요번 서명식에도 참여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튀르키예는 친하마스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에는 이제 그 하마스의 정치국 요원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고 튀르키예는 이제 하마스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그
에르도안을 끌어들였습니다. 튀르키예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을 끌어들여서 하마스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장 해제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튀르키예 역할을 기대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압력을 가해가지고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하마스를 압박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큰 축이 하여튼 카타르, 이집트, 미국이죠. 요 네 나라가 이제 협정을 했고 그래서 그 에르도안은 지금 입장이 뭐예요? 에르도안은 지금 지금 튀르키예 국내 여론은 상당히 지금 에르도안이 지금 뭔가를 해냈다. 우리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 좀 외교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말부터 해서 트럼프가 이제 의자를 빼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 의자를 빼주는 거 좀 많이 봤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일단 이런 외교를 지금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계속 이제 성명을 내왔고요. 네. 요번에 드디어 아마도 이제 그 하마스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게 크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35라는 전투기가 있거든요. 예. 그걸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에르도안한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두 번째가 예전에 대이란 불법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16년 사이에 예. 200억 달러가 이제 흘러갔다는 건데 튀르키예 국영은행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아마 에르도안이 관여했을 것으로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에르도안 쪽에서는 트럼프한테 1억 달러를 줄 테니까 이 사건을 좀 무마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일단은 지금 실패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의 좀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한 상황에서 예. 트럼프가 튀르키예에게 좀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마스를 좀 네가 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튀르키예를 지금 껴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은 하마스는 약간 좀 이스라엘 편을 살짝 드는 쪽으로 가겠군요. 하마스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겠죠. 우선은 이스라엘은 철수를 했는데 현재 그 가자 지구 안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그 사이에 뭐 7천 명을 충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신입 대원들을 해서 자신들이 여기를 통치하겠다 하면서 하마스 안에서는 하마스와 하마스에 반대하는 또 시족들 간의 또 유혈 사태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2단계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리고 하마스를 배제한 가자 지구의 어떤 통치 체제가 확립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쉬워하는 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누가요? 저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